헤드라인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 국내외 산업 특성, 기술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국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19일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3D 프린팅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3D 프린팅 갈라 인 울산의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원전 해체 산업, 국내외 산업 특성, 기술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국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8일 울산시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원전 해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원전 재염 해체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패로 등 지원기구 미야모토 타쿠토시미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패로를 위한 기술 전략 플랜, 유니스트 김일영 교수의 한국의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개발 추진 현황 및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은 해체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 사업도 강화해 세계적인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울산이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 최적지임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원전 해체 기술 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박군철 교수팀에서 총괄하고 원전 해체 관리 사업 전문 기업인 오리온 ENC가 참여하는 연구 용역 과제를 지난 8월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19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군 규제개혁추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원욱 행정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새 정부 추진 방향에 맞춰 향후 울산의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 추진 방향,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 사례,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등입니다. 이어서 관계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울산의 규제개혁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 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9일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및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기관 부서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과 공모 방향, 그리고 당면 현안인 국가 공모사업 선정 재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울산에서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지원 지역 주도형 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500곳 이상 지역에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골목길 정비, 주택 개량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울산산업 대응 전략과 실행과제 수립을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TF는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육성의 3개 분야 88명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 육성 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우선 10월 말까지 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11월 한 달 동안 핵심 선도과제를 선정, 12월 중 대응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12월 중 발표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과 연계성도 확보해 추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8일과 19일 한일 청년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청년들이 청년 창업 문화를 배우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단은 이틀 동안 울산에 머물면서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울산 가정형 위센터와 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쇼핑몰인 톡톡 스트리트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가 주관하는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도 등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합니다. 울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합니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연휴 기간, 사후 기술 지원 등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1,700여 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폐수처리업체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시와 구군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연휴 이후에는 연휴 기간 방지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 활동을 합니다. 올 10월에 울산에 산업용 3D 프린팅 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산업용 3D 프린팅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육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울산은 세계 최고의 3D 프린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유망 글로벌 기업 이전 유치를 통해 3D 프린팅 융합산업 메카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으로 올해 처음으로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3D 프린팅을 홍보하는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와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2117년에서 온 알파 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 3D 프린팅과 제조업이 합치는 첫 장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미래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현장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만 취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치키, 윙치키, 윙치키. 이곳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창출하는 곳, 바로 유니스트입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역 주력 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에너지 부품 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략 산업에 저희들이 3D 프린팅 핵심 기술을 융합하여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화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인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장과 울산의 대표 미래 산업인 3D 프린팅을 조금 더 알리고자 열린 2017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은요,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국내외 6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87 전시 부스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팅 산업 관련 소재와 장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견학으로 여기 유니스트에서 하는
3D 갈라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와서 좀 둘러보니까 어때요? 사실 3D 프린팅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떤 뭐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기업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 뭐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곳 2017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바로 3D 최신 첨단 프린터 상품들입니다. 특히 독일의 오알레이저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최신 제품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합니다. 네, 담당자님 그러면 이런 3D 프린팅이 어떤 제품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3D 프린팅으로만 구현된 제품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DFM 경진대회를 했고, DFM 경진대회가 뭐냐 하면은 3D 프린팅 기술이 축적된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본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DFM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상을 받은 프로펠러, 선박용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기술 개발 중에 있고 기존 제품과는 65% 정도 무게가 가벼워서 굉장히 앞으로 상용화된다면 저희들이 실제 선박에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곳 2017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에서 즐겨야 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빠밤! 유니스트에서 제작하고 있는 3D 프린팅 전기 자동차와 드론입니다. 이 나일론으로 제작한 이 전기 자동차와 드론을 직접 운전도 해보고 날려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이 전기 자동차를 타봐야겠죠? 한번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 자동차 타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3D 프린팅 차는 처음이고요. 네. 일단 일반 승용차보다는 약간 좀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뭐 시속이 뭐 15km 정도 달렸는데 뭐 일반 승용차랑 어떤 그 속도 면에서는 그 똑같이 달렸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편하고 일단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실제 사람과 사이즈가 똑같은 피규어와 바이오 산업 제품, 매직펜 등 신기한 제품들도 넘쳐나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전시회장을 나와 옆쪽으로 가면 3D 프린팅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4일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15일에는 국내 전문가가 초청돼 제조업과 3D 프린팅의 융합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강의가 제일 중요한 의견이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 이 3D 프린팅 갈라인 울산, 예. 이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지역 전략 산업으로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3D 프린팅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지금까지 제조업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산업 융합 산업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자 현재 오늘 KAMUG 협회를 발족시켰다시피 앞으로 AMUG 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협회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전시 컨벤션 센터가 개관이 되면은 전시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 박람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갈라인 울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많은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과 융합해 위기를 벗어나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D 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도 전국 최초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작들을 행사장에 전시를 해뒀는데요. 정말 이 상상하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울산에서는 3D 프린팅 국립연구소와 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들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기대해보면서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오는 9월 27일 암각화 박물관에서 암각화 속 동물을 활용한 족자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6세 이상 유아 단체 관람객이며 암각화 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1월 11일에 마르티노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울산 바로 알기 교육용 동영상을 보신 후 소감이나 오탈자를 찾아보내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